말씀드린 내용은 심락수 수 생산의 연구 경향하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되면은 제 시선도 말씀드리고 15분이 경과하면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많이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연료가 솔리드에서 리퀴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점점 체내가스로 대변되는 메테인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하이드로젠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의 몰랄 레이셔에서도 상대적으로 카본이 줄어들고 있고 하이드로젠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형태 궁극적으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지금 현재 온실가스로서 최근에 교토경사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이고 저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소가 향후에 에너지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색깔이 없고 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가볍고요. 컴버스전 템퍼레처가 높고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소됐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열 적외선 카메라하고 CCTV 카메라 동시에 보여서 프레임 위로 모니터 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그램당 컴버스전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도 다른 에너지 형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왼쪽에는 이제 수소를 집어넣고 오른쪽에는 가솔린을 같은 연령으로 집어넣고 폭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수소가 이제 현재 상업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프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실적으로 이제 이 가솔린하고 연료를 같이 해서 폭발을 시켜봤을 때 가솔린 부분이 훨씬 더 폭발이 심각한 그래서 승객에게 데미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의 수소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내추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드로젠으로 생산을 하고 이것은 이제 전달과 저장을 통해서 이제 하이드로젠은 퓨얼셀 같은 형태를 이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옥시전이 순환하는 그래서 물이 다시 나오고 이것을 다시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의 사용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리니어블 리소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형태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한 방법, 바이오로직한 방법, 서머케미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는 이제 이 서머케미컬한 방법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수소 생산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로직한 방법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로직한 하드죠. 미생물에서 수소가 생산하는 수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장균도 수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수 생산하는 걸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라이트를 이용하는 생물들, 그래서 사이노박테리아라든가 LG 이런 것들이 이제 수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포르순테리 박테리아든지 역시 수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소스로는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미생물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특히 이제 우리가 카본 소스들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웨이스트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오가닉스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포토라이티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글린 LG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물을 스플리팅하는 방법으로 수를 생산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 생산법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수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수소 이온을 이제 수소 일렉트론을 줘서 이제 수소 가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요것을 매개하는 촉매의 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서 처음에 초기에 스프리팅 되는 옥시전 가스에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센서티브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이제 요 방법의 성공의 관건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사이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미생물, 광합성 미생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물을 가지고 CO2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이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수소 생산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이제 이 방법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수율은 좋은데 근데 이제 ATP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토 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수소 반응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토 너서퍼 박테리아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로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수를 생산하는 그런 수 생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닉 웨이스트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프 퍼멘테이션이 이제 그 에탄올하고 컴피팅하고 있는 그런 수소 생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포도당을 가지고 유기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소 생산.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지금 현재 생물학적 수소 생산에는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방법이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린 LG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 에너지하고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 수율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드로진 에이지가 옥시전에 센서티브하다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를 하고 있고요. 사이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P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스가 이제 CO2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에 분리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신테리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웨이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뭐 수질 오염을 유발시킨다든가 CO2가 가스 프로덕션 가스에서 섞여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먼테이티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굉장히 높고 좋은 반면에 그리고 다양한 카본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카본 소스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현재 그 에탄올에는 그 경제성이 못 미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포먼테이티브 마이크로오가니즘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소 컨퍼런스에 가봤더니 가장 경쟁력이 있고 5년 내에 이거를 상업화 시키겠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한 그런 프로세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엔테르박타 계열에서 최근에 DM11이라고 하는 분주가 이제 글루코스 1몰당 3.8몰의 수소 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몰 내지 5몰 이상으로 올려주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그 포먼테이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 중에는 서머파이라고 하는 그 고온에서 자라는 미생물들이 또 특히 수소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엔테르박터에 비해서는 좀 취약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 LG 시스템에서는 이제 클레메도모나스 라인 하트라고 하는 이런 분주가 특별히 수소 생산성이 높은 분주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메리스 그룹에서 연구를 했던 것이 이제 하이드로진에이지의 옥시전 센서티비티를 줄이기 위해서 광합성 기적을 조금 컨트롤 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퍼 디프리베이션이라고 해서 배진에서 서퍼의 농도가 없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광합성 기적을 우리가 컨트롤 해줘서 산소의 소비, 발생을 줄여줌으로써 수소를 생산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추세는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메리스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NREL의 사이버트라는 그룹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윤리를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룹에서는 라이트 인텐시티를 이제 서퍼 디프리베이션에 적용해서 이제 거의 기준한 그런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생물학적 수소 생산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들, 마이너 솔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트로젠 포스페이트와 함께 이제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솔라 에너지하고 단순히 CO2만 가지고 이제 수를 일부 생산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바이오매스가 마이크로버스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레시피 워러들 이런 것들을 프리트먼트에서 이제 중요한 오가닉 소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수소 생산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고농도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피어세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생물학적 수소 생산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적인 연구의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로 LG는 기본적으로 솔라 컨버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솔라 에너지들이 마이크로 LG가 갖고 있는 안테나들 다시 말해서 빛을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열로 낭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버전 EPS가 지금 시험실에서도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건 20에서 30% 정도. 아직은 갭이 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다른 에너지 형태, 생산 형태이긴 하지만은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시어레티컬하게는 10% 정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안테나,
그러니까 광을 받는 이 안테나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연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적정한 수준에서 그 솔라 에너지 컨버전의 에피션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히트 디스패션으로 대부분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이드로젠 생산 쪽으로 돌려주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연구는 이제 요새 그 솔리드 서페이스에다가 프로테인을 고정화시키는 그런 그 프로테인 칩 같은 표면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로젠 에이지나 옥시전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챔버에다 집어넣고 광합성 기구들을 이제 하나의 전구 위에다가 이모빌라이즈 시키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을 분해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산소가 많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일렉트론을 트랜스포트하는 시스템이 발현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렉트론 전구를 이용하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를 전구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일렉트론을 가지고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또 가스로 발생시키는 그래서 고위에는 이제 하이드로젠 에이지라고 하는 소스를 연구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금 일본에서 돈을 줘가지고 독일에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하이드로젠 에이지의 수소에 대한 민감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쪽에 연구가 되었습니다만 옥시전 테라나타인 피노타입의 뮤테이션 연구,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그런 생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던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 그래도 라나티 뮤텍스 90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수소 생산성을 올렸던 그런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합성 기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이트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히트 디스패션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포톤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센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스플리팅이 되면서 하이드로젠 이온과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캐리어 여러 가지 프로테인의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단순 중이 다시 오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세컨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PS1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라이트 포톤을 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페리덕신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생물이 하고자 하는 것은 NADP를 환원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NADP는 후에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매개해주는 조류이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의 일렉트론이 이 하이드로젠 에이지에 의해서 수소 가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자연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것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하이드로젠 에이지는 생산되는 산소에 의해서 상당히 큰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블락킹을 해주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다행히 설퍼가 배진에서 없는 미생물이 먹이에서 설퍼가 없는 조건이 되면 PS2가 불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PS2를 불나고 중간에 시키게 되면은 산소 발생을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에 의해서 산소 소모만 늘려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이드로젠 에이지가 옥시전에 의한 이니비션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토신서시스에 의해서 이볼루션 되는 산소의 양, 그 다음에 이것이 레스퍼레이션,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서퍼 디프리베이션 이후에 어떤 조건이 되게 되면은 역전이 되기 때문에 대신 내에서는 산소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룡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실험 조건에서 보면은 노멀 셀이 있는데 서퍼 디프리베이션이 되면 이게 셀이 업노멀한 상태가 돼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라이트를 조건을 봤거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래서 이건 세포의 그로스를 비교를 해보시면 겁니다. 그래서 빛이 높을수록 셀 그로스가 유리하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퍼 디프리베이션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특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페이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에서 중요한 클로로필 컨센트레이션은 증가했다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셀럼보도 증가했다가 주게 됩니다. 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상태는 아직 옥시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셀 그로스도 있고 클로로필이 만들어지는 것도 계속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니까 앞에서 셀 그로스에서는 3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이 제일 좋았는데 이
그 수소 생산성은 이 2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낮은 그 라이트 인텐시티에서의 수소 생산성보다 높은 라이트 인텐시티에서의 수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가장 높은 3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에서 낮았느냐를 봤더니 3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에서는 이제 셀 넘버하고 클로로필의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2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수소 생산에는 최적의 그 라이트 인텐시티 조건이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수소 생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성숙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수소 생산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이렉트 워터 스트리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수소 생산 기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